자, 문제 5번입니다. 알프스전자 주식회사 회사 코드 0901입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 작성 대상 서식은 수익금액 조정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 다음에 대손출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세금가 공과금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1번과 4번과 5번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2번하고 3번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 5-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하기 전에 요 회사 코드부터 변경합니다. 현재 900번 돼 있죠. 수락산업이. 법인 조정이 되면은 무조건 그 회사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회사 변경하시는 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으시면 안 되고 이제 회사 변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번 수락산업이라고 적힌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알프스전자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 변경에서 알프스전자 주식회사가 변경이 되었냐 반드시 확인 절차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다 뒤틀리기 때문에 법인 조정에서 문제를 한 문제도 맞출 수가 없어요. 회사가 반드시 알프스전자인 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1번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두 개가 된다는 의미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입니다. 자,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 매출에는 면세 수입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수익금액에는 면세 수입이 없다. 그러니까 즉 1억 5천만원이 면세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입니다. 2번은 매출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상품을 증여하고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입니다.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신고하였다 입니다. 자, 2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은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간주 공급, 그러니까 즉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 금액으로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회계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매출로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법에서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그 수익 금액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 420만원은 회계에서는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입력이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락된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 금액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1번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한 거죠. 이것도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2번도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사업성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성 증여는 시가로 계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회계에서는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해도 세법에서는 이제 상품을 증여하고 적정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안 돼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익금액에 세법에서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조정,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했는 이 사업선 증여에 대한
간주 공급도 시가로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주 임대료 조정, 그 다음에 사업성 증여에 대한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해야 될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얘기해 드렸어요.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인데,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는 서식이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반드시 업태하고 종목에 기재된 기재된 이제 종류만, 그러니까 종류만 되어 있는 부분을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은 수익금액이 아니에요. 매출 수익만 얘기합니다. 매출 수익만. 그러니까 업태하고 종목에 등록된 매출 수익만 수익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뭐 재고자산 평가이익, 재고자산 평가이익도 영업 외 수익이죠. 그 다음에 자비이익 뭐 이런 거는 업태 종목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안 본다는 거예요. 같은 수입인데 수익금액을 안 봐요, 그거는. 그래서 업태하고 종목에 등록된 내용들에 한해서 수익금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클릭하고, 자, 계정 과목에는 매출을 클릭을 해요. 계정 과목에는 매출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매출 조회, 여기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매출 조회. 물론 이제 계정 과목을 통해서 제품 매출로 해서 결산서상 수익 금액을 이제 문제에 그대로 따라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F4번 매출 조회를 클릭해서 제품 매출에 24억 원 돼 있죠. 수익 금액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 바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매출 조회 상품 매출 이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매출에 임대료 수입 이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수익 금액으로 되는 회사가 어떤 거냐면은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어요.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즉 제조를 하는 것으로서 제품 매출은 수익 금액을 보죠. 그 다음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도 수익 금액을 보죠. 근데 임대료 수입이 애매해요. 근데 이 알토스 전자에서는 임대료 수입은 수익 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업태하고 종목에서 반드시 부동산에는 이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죠. 수익 금액에 되어 있죠. 부동산. 그 다음에 임대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업태하고 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도 수익 금액으로 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조 및 도매업만 영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잘 안 적거든요.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 업태하고 종목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확인하고 연습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매출 조회에서도 똑같은 매출인데 밑에 보면은 이제 이자 수익, 정기후로 수정이익, 뭐 잡이익 이렇게 됐죠. 이거는 수익 금액으로 안 봐요. 수익 금액 안 봅니다. 이것들은 아시겠죠? 수익 금액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수입만 수입으로 보고 나머지는 수익 금액이 아니다. 왜? 사업자 등록상에 업태하고 종목에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이제 수익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가 끝났어요. 자, 저장하고,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조정한 건 언제 조정합니까? 그거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조정합니다. 간주 임대료라고 있었죠. 간주 임대료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주 임대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간주 임대료하고 이제 상품 팔았는 이제 사업자 증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하면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뜬다 라고 하면은 F12번 눌러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저는 이제 하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하다 와서 그런지
자동적으로 뜨는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뜬다 그러면은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인데, 자, 이거는 이제 수익금액, 제가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이거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을 해서 불러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입력을 해야 조정 후 수익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경비 번호 있죠. 기준 경비율 번호 이거 3개, 이거를 업종 코드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억 5천만원은 515050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1억 2천만원 임대료 수입은 701201 코드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입니다. 직수출 5천만원, 그러니까 수출이죠. 수출이고 영세월 대상이기 때문에 수출에 5천만원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직수출이 5천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생산품 24억원 있죠. 24억원을 5천만원만큼 뺀 금액만큼 입력합니다. 23억 5천만원. 그러면 수익 상품에 5만원이 떠요. 수익 상품이 5천만원.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바꿔주면은 수출로 5천만원을 내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품 매출에는 면세 수익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면세 수입은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에는 건드려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11억 5천만원 안에 면세 수입도 들어갔기 때문에 뭐 건드릴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주임대로 420만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즉 회계에서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세법에서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도 똑같이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를 했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안 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조정을 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조정하냐면은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라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자,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인데 간주 임대료는 420만원 포함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하기 전에 과세 표준과 차익 검토 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부터 먼저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차익계가 떠요. 차익계가. 그러니까 이 차익계가 뭐냐면은 회계상에서 입력하는 금액과 세법상에서 입력하는 금액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회계상 금액과 세법상 금액에 대한 차이가 이 17번란의 차익계 금액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익계가 얼마? 1220만원만큼 차이가 나죠. 1220만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조정에서 420만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주 임대료 24번 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상품에 이제 접대 사업소 증여한 거죠. 그래서 22번 난에 여기에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회계상은 입력되어 있는데 세법상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24번 난에 420만원 만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죠. 2번은 매출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증여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상 증여에 800만원 만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차익계가 1220만원 맞죠. 그래서 즉 회계와 세법상의 차이 금액을 이제 세법상 금액에 맞추어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0만원은 간주 임대료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는 접대 제공 22번 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수익 금액이라는 자체가, 자, 그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것만 수익 금액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수익 금액 명세서에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는 명세서에 작성하는 거는 이제 회계상에 있는 금액과 세법에, 그러니까 즉 세법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씩 하죠. 그게 수익 금액이 나와요. 추적이 돼요. 수익 금액이 작성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으로서. 그래서 이 회계의 금액과 이 세법에 있는 금액이 안 맞는 경우에 한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뭘로? 세법상 기준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금액과 세법에 있는 금액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간주 임대료와 그 다음에 상품의 사업성 증여에 대해서 세법상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이제 조정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난에 작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